그 경제사의 성격을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는 큰 견해가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조정이랄까 이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E.H. 카의 책 제목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What is history?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번역서가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래됐기 때문에 판권도 이제 다 풀렸고 그래서 그런지 번역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E.H. 칼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관적인 역사 해석을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썼어요. 사실 내가 한 강의 아까 했던 거에 대부분 이 What is History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게 다 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E.H. 카가 What is History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에 광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시민혁명으로 이제 바뀌었죠. 민주화 광주 민주화 혁명? 이제 뭐 정확한 명칭이 뭐죠? 하여간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5천 명 정도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묘역에 있는 사람은 168명인가 그래요.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5천 명 대 160 몇 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막 파헤쳐서 매장했다 그래서 파헤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이건 덮자.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 좀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E.H. 카를 읽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상식적인 단어라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세대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싸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울한 사람이 이제 다 해결해주고 했으니까 이 광주 사태인지 혁명인지 이거의 역사적 성격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죽고 나서 먼 후대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남겨놓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주올판은 안 이뤘을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나는 영남 사람이니까 신라가 통일하면 잘한 거야.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난 백제가 통일해서 하지 못해서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록 출신 지역이 좀 그렇더라 그래도 요새 삼국시대를 해석하는데 이런 자기 출신 연고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 없어요. 왜? 1000년이나 지난 얘기, 1000년이 뭐냐? 1000년은 도대체 천몇백 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적어도 이해관계를 떠났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H. 카가 얘기한 건 뭐냐? 어떤 역사적 사실의 성격을 부여할 때 당세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쪽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해관계를 떠난 후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주관적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나름 객관성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서 역사가의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What is History 이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비판을 좀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산이 있다고 쳐봐요. 저 산을 앞에서 보면 정면도로 보면 저렇게 보일 것이고, 좌측에서 보면 앞에 작은 산이 보이고 뒤에 큰 산이 보이겠죠. 근데 우측에서 보면 어때요? 큰 산 하나밖에 안 보일 거예요. 물론 비행기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겠죠. 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저 산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저 산의 실체는 뭘까요? 정면도가 저 산의 실체를 잘 얘기한 거예요? 우측면도, 좌측면도 어떤 게 저 산의 실체를 잘 얘기한 거예요? 이에치크가 얘기한 미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그림에다가 비유한다면 우측면도가 제일 객관적이다. 뭐 꼭 우측으로 갈수록 미래라고 칠 때 그렇게밖에 더 돼요. 예를 들어서 남한이 통일을 했다. 그러면 한 500년 후에 6.25 전쟁을 어떻게 판단할까? 또 북한이 통일을 했다. 그럼 500년 후에 북한 6.25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까? 좀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보는 시각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주관적 견해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것에 불과해요. 단지 미래 사람들이 보면 이해관계를 떠나니까 조금 낫겠다는 정도지. 그것도 전적으로 주관적인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내 수업의 결론은 뭐냐? 역사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관, 즉 각 개개인의 역사가 또는 개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학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또는 경제사학에 어떤 학파가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는 학부 수준에서는 좀 넘는 것 같아서 이건 대학원에서 내 강의를 하는데 학부에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